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이 온통 CPI 발표에 몰려있죠. 그렇다면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과연 어떤 형태로 앞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베스트 시나리오는 미중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고요. 워스트 시나리오는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 최악의 상황인 이 미중 군사 충돌 가능성도 아직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이 언제까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지 주목해 보셔야 하는 사안들이 될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말고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이 공급망의 재편 이슈, 이게 거대한 영향력을 또 시장에 끼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든 워스트 시나리오든 방산주의 비중 유지 혹은 비중 확대에 대한 전략이 꼽히고 있고요. 또 과연 경제적인 보복 없이 이러한 공급망 재편이 가능할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미중 갈등의 수혜주로 전기차, 2차 전지, 친환경 관련주를 꼽았는데요. 올해 미중 갈등의 주된 방식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첨단 기술의 공급망 재편 형태가 될 거고요. 그 안에서 핵심 산업은 반도체와 친환경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영향력이 큰 그런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태양광 풍력도 역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서머랠리의 주도주,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어제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거론됐었던 시장인데요. 자, 이들의 시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어떤 형태로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방심하는 틈 사이에서 시장은 또 어떤 그림을 또 그려나가고 있는지 오늘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시죠.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 어떤 코멘트 내놓고 있을까요?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비바람이 멈추면 햇살을 기다리듯. 이정호 전문가, CPI 전까지 눈치 보기 장세. 신기수 전문가, CPI 확인 필요. CPI, 눈치 보기, 비바람, 햇살. 주요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CPI 발표 전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가운데 CPI를 정말 시장이 긴장하고 보고 있다면 이게 결국에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시장에서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 장 안에서는 이 긴축에 대한 피해주라고 볼 수 있는 성장 주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CPI 전까지 눈치 보기 장세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번 주 금요일 날도 말씀해 드렸어요. 월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은 있을 것 같고, 화요일부터는 약간 공포감이 조성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오늘 마저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차적인 목표가, 코스피 기준 2,500포인트 정도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벤트도 어떻게 보면 기깔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번 주에. 이번 주 CPI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현금 확보가 조금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큰 이슈가 갑자기 불고 나서 다른 종목들로 섹터들의 수급 이동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봤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한 다음에 가져가는 전략이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제일 화두는 562조 원 규모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태양광, 풍력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더 가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의 트렌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에서 본다면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어떻게 보면 고점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도 계속적인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풍력에서는 뭐 삼강 MNT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이렇게 태양광 풍력은 어떻게 보면은 가져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쪽은 현금 확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추세를 끝까지 가져가는 부분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도 말씀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CPI 끝나고 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월요일 날 유일 로보틱스가 막 급등이 나와가지고 좀 기분이 좋긴 좋았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이 약간 많이 못 갔던 모습이 조금 아쉽다. 아직 그래도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잼스 관련 로봇, 이게 어떻게 출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파급력은 제가 보기에는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눌린 구간일 때 어느 정도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도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에서는 잼스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8월에 출시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에서는 테슬라 봇을 실물로 공개하는지, 이게 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AI 데이죠. 9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정은 조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의 변화 흐름들, 중요한 변화 흐름들 가운데 로봇, 그리고 인플레 감축 법안에 따른 태양광과 풍력주, 다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 확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신호등으로 관망, 매도, 매수 의견을 여쭤보면은 결국에 뭐 노란불 내고서는 또 오늘 매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정호 전문가님 솔직하게 오늘 매매하셨습니까? 오늘 솔직히 말하면 보유 종목들이 다 너무 올라 있어가지고 오늘 종목 갖고 오는 것도 되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봤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다 상승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이제는 어떤 걸 팔아서 현금 확보할지 지금 오늘 제일 고민거리는 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만은 뭐 현금 확보가 제일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강조를 또 해주시네요. 이정호 전문가님. 네. 예. CPI 발표에서 체크 포인트 어떤 걸 보시겠어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냐, 적게 나오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대응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무기는 현금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현금이 없으면, 상승하는 부분도 못 따라가고, 뭐 하락했을 때, 매수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금이 제일 중요한 무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망치 얼마로 체크하시죠? CPI?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네. 저는 8.8로 제가 체크를 했는데. 네, 맞아요. 예, 근데 8.7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그 수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뭐 저번에 있던 9.0 그것만 안 넘긴다라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41년 만에 최고치였던 9.1% 이 수준인 이 9% 넘는 그런 CPI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도감이 있을 수 있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유가는 90달러 선 재차 회복을 했고요. 또 7월 들어서 우크라이나 쪽에 곡물 수출 재개 이슈가 나오면서 또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또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CPI 이전까지 눈치 보기 장세에서 특히 오늘장, 화요일장 현금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상원에서 처리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태양광과 풍력 쪽의 확대 움직임, 이 투자 움직임들 주목하자는 의견이었는데요. 자, 우리 채팅창에서 블루 실장님께서 이정호 전문가 덕분에 추가 수익 10% 감사합니다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감사하죠. 예, 잘 또 수익 노리셔서 정말 잘하셨고요. 그럼 뭐 또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예, 드려야겠죠. CPI 발표 이전에 눈치 보기 장세 현금 확보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의견 동의하시는 거니까 초록불로 가보도록 하고요.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주식 비중을 늘려놓으실 분은 빨간불입니다. 네, 오늘 뭐 신기수 전문가도 또 CPI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의견 좀 더 들어봐야 되긴 하지만, 네. 세 분의 의견이 모두 동일합니다. 초록불 주셨는데요. 현금 확보에 의견을 주셨어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는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떤 명분을 갖고 시장이 반응하는지를 보고 가도 되니까 이 전문가님의 말씀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이제 현금 확보를 좀 더 많이 해놨습니다. 예. 지금은 좀 다들 불안정하고 시장도 좀 약간 잔 흔들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는 게 아니라 그 현금 확보한 걸 갖고 종목들 어떤 게 이 흔들림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그래서 현금이 제일 좋은 무기인 것 같아서 미리 좀 확보를 해놨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 하늘무사님이 항상 핵심을 짚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이혈령, 비혈령이죠.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장세인데 그 수치가 그리 중요할런지요. 낮으면 낮다고, 높으면 높다고. 결국에는 금융 자본들의 움직임,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확인 이후의 대응이죠. 공감하세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공감합니다. 이 지수 자체가 8.8이라는 거에 너무 목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8.8보다 낮게 나온다. 그럼 좋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잘 보면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진 효과도 그 지수가 떨어져서 나오는 거에 좀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규제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되게 긴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강하게 쪼였다가 풀었다가 이게 아닙니다. 쪼였다가 푸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 범위 안에서 그들이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조건을 만드는 분들이 요 정도까지 했다가 쪼였다가 하는 거지 푸는 걸 이걸로 보시면 안 돼요. 요 정도까지. 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손으로. 네.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CPI를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제 뭐 높게 나오는, 저도 이제 9만 안 넘으면은 8%대만 나와도 뭐 이제 빠르게 또 반등이 뭐 좀 흔들린다 한들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CPI 부분은 확인이 이제 뭐 다들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CPI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은 이제 던질 준비도 하고 있고 살 준비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발맞춰가지고 남들 쉬는데 나만 열심히 할 필요 전혀 없고요. 같이 보조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뭐 예상은 9%를 넘겠냐, 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좀 더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8.7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확인 이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전략을 세 분이 모두 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CPI 발표 이후 8월 11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 그날부터는 단타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이시고요. 한두 달 정도의 어떤 중기 투자 시작해 보겠다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이 최우량 자산이네요. 우리 채팅창에서 글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블루 실장님, 하늘무사님께서 곧버스라도 사서 해칭하는 거 어떨까요? 네. 현금 확보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버스. 자, 그럴까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빨간불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단타에 목을 매실 거라고요? 신상원 전문가님? 단타라고 해서 오늘 사서 9시에 사서 9시 10분에 팔고 이런 게 아니라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한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말하는 스윙이라고 해서 일주일 이내 그것까지 단타라고 보는 거고요. 당일만 단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지수 자체로 이렇게 보면은 환율이 한 1250원 정도로 좀 내려오고 지수가 한 2600에서 안정감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단기 대응을 좀 빠르게 순환매를 하면서 좀 버텨 나가는 그동안의 이 계좌가 좀 안 좋았던 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중기로 본다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계좌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요? 예, 저도 뭐 이제 동일하고요. 계속해서 저도 이제 단기 매매를 병행한다 말씀을 드렸고, 수익률 목표를 30% 이상은 잡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보유하는 기간도 뭐 최대한 3주 정도까지만 볼 것 같고, 시장이 추세를 돌리려면은 앞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 제 생각에 뭐 한 1년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박스권 횡보가 유력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뭐 중기 투자하기는 좀 힘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박스권으로 흘러가는 것이 중립 이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정우 전문가님? 요즘 시장 트렌드에 맞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 수급이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쪽으로 쏠렸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약간 엇박을 타고 싶지 않은 분들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약간 짜놓는다라면 그 종목 섹터가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수익 봤을 때 정리하는 걸 한다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요즘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에 이 방법이 제일 저는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요즘 뭐 기관값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방법은 약간 어리석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을 챙겨 나가는 습관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신기수 전문가는 최대 30% 이상으로는 수익률 보진 않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강한 녀석들 티켓 전략 괜찮죠? 10%? 네, 맞습니다. 네. 10%갈 네. 종목들은 되게 많은데, 예. 지금 막 30% 이상, 50% 올라갈 종목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아까 중장기적인 투자 가능한 쪽이 풍력이라고 하셨나요? 중장기요? 예, 아까 중기 이상 보시는 쪽? 저는 중기 이상 보는 거는 지금 로봇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탄력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눌림 왔을 때 들어간다라면, 내년에 있을 CES 관련해가지고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도 좀 약간 중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은 약간 그렇게 땡기는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성 한번 저희 신호등 켜서 전략 세워봤었는데 지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에 급락했던 그 분할 이슈로 급락했던 후성 올라오려면 3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채팅창에 질문 주신 내용이긴 한데 후성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게 보시는 분 세 분 전문가 가운데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진단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윤수짱 월천님, 빠른 순환 김창현님, 하늘무사님께서 추세가 없는 시장이라 중장기는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CPI 전이든 후든 눈치 싸움 치열한 시장입니다. 다음 코멘트 보겠습니다. 다음 코멘트는 신기수 전문가가 이어가 주시죠. CPI 확인 필요라고 하셨는데, 어제도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으시고,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걸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예, 동어 반복입니다. 계속 맨날 네. 같은 얘기 하는데, 이번 주는 이제 CPI를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8.8이냐, 8.7이냐, 이제 기대치보다 조금 CPI가 높더라 할지라도, 가령 이제 8.9가 나왔다. 그러면 시장은 한번 흔들리겠지만, 흔들림의 폭이 상당히 좀 작을 거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속도도 빠를 것 같아요. 이제 그럼 가령 그러면 9.3이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저는 흔들림의 폭이 조금 깊고, 그리고 회복되는데 시간은 걸릴지라도 다시 또 올라올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CPI가 만약 7월 CPI가 9%대 위쪽으로 훌쩍 나온다 할지라도 시장은 이미 유가 빠져 있고 곡물가 빠져 있고 원자재 값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인식들은 이미 퍼져 있어요. 그래서 7월이 정점이라는 게 또 얘기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 CPI 이제 숫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그 흔들리는 폭과 그리고 회복되는 속도에 영향이 있을 뿐 다시 올라올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면서도 종목 장세는 어제도 활발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제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장마주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 섹터의 단기 접근 같은 것들 지금 하시면서 실적 섹터는 제가 이제 시장 병행 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실적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이 고점을 형성을 하면은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또 고점 형성하고 또 눌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을 언제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요즘에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재료 노출로 그게 무너지거나 이러지 않고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올라간 종목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실적 잘 나왔다는 종목들이 덴티움이라든가 제일지당이라든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를 고민을 하신다면은 그건 시장이 단기 고점 형성하고 꺾일 때까지 그냥 들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주들은 시장 보면서 투자하시고요. 모멘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 내지는 단타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애플페이, 뭐 장마 관련주 이런 쪽인데 이런 쪽들이 이제 단기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쪽도 올라갈 때는 오히려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장마주는 모멘텀이 사실 비가 언제까지 올 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매기가 언제 빠질지 우리가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 그리고 시세 연속성이 그렇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을 저는 지금 가장 최선호 섹터로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정책 관련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 한번 득세를 했다가 지금 그쪽에서 매기가 빠지면서 오히려 이제 임상 관련주들, 또 학회 모멘텀이 지금 듣기 시작했다는 부분들, 그동안에 학회 모멘텀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학회 모멘텀이 듣기 시작했다는 부분들, 또 학회들이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정부가 이제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연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그 건자재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이제 오버슈팅이 이제 연기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매수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실적 발표적인 반도체 2차 전지 소부장 이쪽도 계속해가지고 봐야 된다 보고 있고, 순환매 섹터 요즘에 계속 잘 도는 섹터는 계속 눌린 구간에 공략하면 꼭 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옵니다. 원전, 신재생, 뭐 게임, 메타버스, 양자 컴퓨팅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자율주행도 계속해서 순환매 섹터 중에 속하니까 순환매 접근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양자 컴퓨팅 관련주는 어떤 쪽 보실까요? 통신주인가요? 양자 컴퓨팅 관련주로 이제 엮인 종목들이 있어요. 뭐 이제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우리로 그쪽도 있고 뭐 이제 뭐 코이버 이런 쪽도 있고 한데, 지금 통신 3사가 양자 컴퓨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걷는 움직임들이 지금 이제 좀 있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이런 장세에서 한 번쯤 모멘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유세벽 전문가는 또 5G 관련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대한광통신이 또 9%까지 급등을 하면서 일부 종목들이 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기수 전문가 CPI 결정 이후에 장세 흐름을 전망해 주셨고, 단기 트레이딩에 국한할 수 있는 쪽은 장마 관련주, 애플페이 관련주,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정책과 무관하게 자유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또 정부 정책 가운데서 지난주에 저희가 또 주목했었던 건자재 발표가 연기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고요. 실적주로 반도체 2차 전지 소부장, 여기 아까 말씀해 주신 음식료와 임플란트는 넣으실 생각 없으세요? 그쪽이 이제 올라버렸어요. 이미 발표가 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주들 중에서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안 난 종목 소부장들, 실적 발표가 나면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난 쪽들, 그리고 시세가 안 난 쪽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들어보도록 하죠. 반도체 2차 전지 소부장 실적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 정말 의미 있는 실적들 조선, 자동차, 음식료, 임플란트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소부장에 한정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수 관심, 반도체 섹터라고 보시면 초록불, 2차 전지 섹터라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현재 매수 관심, 반도체 초록불, 2차 전지 빨간불 보겠습니다. 정말 생각보다는 좀 저조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방산이나 신재생 말고 자동차 관련이라든지 잘못 2차 전지 들어가신 분들 지금 장의 수혜를 못 보셨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상원 전문가가 빨간불, 2차 전지, 이정호 전문가 노란불이시고요. 신기수 전문가가 빨간불이시죠. 네. 빨간불 주셨습니다. 반도체를 떼내버리셨어요. 예. 신기수 전문가님 노란불 주실 줄 알았는데 반도체를 그냥 제외시키셨네요. 아니, 둘 중에 고르라고 하셔가지고. 네, 잘하셨어요. 네, 둘 중에 고르면은 네. 2차 전지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하반기 때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반등이 나왔다 꺼졌다 할 텐데, 그때 이제 가령 이제 하반기 때 금리 인상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제 9월 달에 0.75를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0.5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수록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 2차전지가 성장주들 중에서 득세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반도체는 뭐 중기적인 이제 실적주로 보지만 반도체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방을 제한하는 요인이 아직까지는 좀 있고, 네. 물론 저는 이제 반도체 쪽도 올해 연말쯤 되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메모리 또 그 업황이 회복된다 또 이런 말 나오면서 또 갈 걸로 봐요. 하지만 둘 중에 비교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모멘텀이 좀 2차전지 쪽이 강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상방을 제한하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치포 동맹이 아무래도 불안감들이 제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IT 셋 수요에 관한 불안감도 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상방을 좀 제한을 하고 있죠. 예. 재고가 지금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는 소식도 뉴스 보도로 여러분 보셨나요? 재고 수준이 미국의 어떤 지명을 비유하면서 굉장히 지금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IT 관련한 수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근 들어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요. 치포 불확실성,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는 연말 연초에 반도체 쪽은 날아갈 수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주에 대한 오해나 부담이 일시에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는 반도체를 배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앞전에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불확실한 게 아직 좀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뭐 전망이라든가 또 현재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봐도 아직은 움직일 만한 뭔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지 않을까. 그게 바로 불안감이라든가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여진다고 보고 있고, 당연히 지금 움직임이 좀 활발한 것들을 선택해야 돼서 저는 2차 전지를 이제 한 거죠. 예, 역시 성장주 쪽에 2차 전지 꼽아주셨어요. 태조 이방원엔 반도체가 없네 헉이라고 블루 실장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 네, 신기수 전문가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태조 이방원에 반도체가 없어요? 태조 이방원 반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생깁니다. 예.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신기수 이름 걸고 지금 하시는 거죠? 단지 중기 투자하세요. 중기 투자로 반도체 빼놓을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 저는 약간 노란색을 했는데, 둘 다 막상 고르려고 하니까 저는 2차 전지가 땡기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2차 전지도 시장에서 제가 제일 원하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노란색으로 했고, 지금 전략 같은 경우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진입을 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모범생이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정직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배열이 됐을 때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수급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무시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둘 중에 하나는 2차 전지인데 둘 다 그렇게 확 땡기지 않습니다. 결론은 둘 다 확 땡기진 않고 좀 더 끌리는 쪽은 2차 전지, 반도체. 그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도 투자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기 전에 정배열 전환하는 거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치포 가입하면 한국 반도체에 큰 타격 입을 것 같은데요. 레이션 익스힐리아 님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치포 가입했을 때 반도체주 타격 받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뭐 당연히 타격을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제가 그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반도체 관련주 중에 뭐 이제 제가 다른 코너에서는 말씀 좀 드립니다만은, 메모리 관련주보다는 이제 파운드리 투자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들이 지금 계속해서 투자는 계속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투자를 타면서 실적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장비 소재주들이 반도체들 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실적이 같이 줄어드는 그런 소부장 종목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것과 관련 없이, 그러니까 IT 세트 수요와 관련 없이 투자를 타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종목들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후자 쪽을 선택을 하시면은 반도체 쪽도 실적주로서 충분히 하반기 때 가치를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공장 갖고 있는 소부장 종목은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께서 글 남겨주셨고, 신기수 전문가는 파운드리 투자 관련주 꼽아주셨는데요. 삼성전자 꼬꾸라지죠. 5일선, 21선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서 어떻게 골든크로스 낸 건데 이거 다시 한번 지금 터치하면서 삼성전자 오늘 6만전자 이탈하면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데 차트를 보면 이렇게 완연하게 확실하게 또 약간 꼬꾸라지는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죠. 1.8%의 하락세를 현재 띄면서 59,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강한 코멘트 확인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비바람이 멈추면 햇살을 기다리듯 어떤 뜻일까요? 조금 진정을 하라는 의미를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마침 뭐 비도 오고 있고 또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오긴 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비바람을 맞은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슬슬 뭔가 외국인 수급도 들어왔고 뭐 베어마켓 랠리도 나왔고 뭔가 비바람이 멈추고 햇살이 올 거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좀 조심해서 보라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담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들뜨지 말자는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2,500을 뭐 정복하느니 회복하느니 이러지만 뭐 2,500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떨어진 급락을 맞은 거는 2,600 정도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기를 바라면서 지금 잠깐의 조정이 좀 어제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CPI 지수 발표랑 맞물려서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이 어느 정도는 좀 작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햇살을 좀 제대로 즐기려면 우리 비바람 이걸 다 좀 어느 정도 뒤로 하고 침착하게 해보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과연 서명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의문점이 아니라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 감축법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은 이제 뭐 민주당이 거의 뭐 많이 갖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그 서명하는 거에 따라서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뭐 풍력이라든가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면 챙기시라는 거죠. 시세가 아마 나온다 그러면 그 전후로 해서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기억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하나가 외국인들의 움직임, 지금이 한 8월 9일, 10일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있으니까 외국인의 이 움직임이 7월 달에 많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7월 중순 이후 그리고 그 7월에 집계된 외국인의 금액보다 더 많은 게 8월 첫 주에 그냥 한 번에 다 들어왔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계속 머물면 다행히 계속 그 수급이 이어지면 좋은데 이 외국인 수급이 어쩌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서 그 움직임을 추적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항상 가을이 가까워질 때, 이 서머랠리 이후에 가을이 가까워질 때 외국인들이 슬슬 빠져나가면서 또 우리 개인들을 골탕 먹이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연기가 된 거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되게 중요한 정책이긴 하더라도 지금 비 피해 때문에 좀 이 민생을 먼저 챙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연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연기됐다고 이거 별거 아니네 막 급락하고 있지 않아요. 조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이때 옥석을 가려서 조정 구간에서 또 그때 진입을 못한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는 거를 꼭 한번 명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정부 들어서 대선 공약을 제대로 된 정책으로 내놓는 첫 번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더욱 신경을 써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거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정책까지 해서 좀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연기된 게 주식시장의 종목의 악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주시네요. 약간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는 의견입니다. 신상원 전문가님 여전히 고개를 들고 무릎을 세우는 그런 종목들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무릎을 세웠어도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애들 그런 애들을 봐야 되는 거고 뭐 일어섰으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는 그 어깨에 있다가 날아가야죠. 네. 챙겨야죠. 네. 어제 거래대금상 특징적인 뭐 한 가지 시장의 특징 포착하신 거 있으실까요? 거래대금으로요? 예,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자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항상 뭐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섹터에 보면은 뭐 태양광에서 최근에 어떤 종목에 돈이 많이 가는지
또 원전이 있으면 원전에서 어떤 종목으로 뭐 최근 5일 평균으로 봤을 때, 네. 10일 평균으로 봤을 때 많이 가는지를 보는데 태양광에서는 요즘에 뭐 SDN이라든가 대명에너지 쪽으로 좀 많이 돈이 몰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돈이 몰리니까 좀 시세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원전주는 지금 아직 시세가 끝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돈이 슬슬 모이면서 이평선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우진이라든가 어제 에너토크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안 가지만 슬슬 돈들이 좀 몰리는 거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예. 종목들을 좀 살피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주 가운데서 뭐 이미 급등한 종목 말고도 이렇게 긍정적인 추세 변화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네요. 5일 평균 거래대금 종목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2600선 회복의 필요 조건은 뭘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미우나 고우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기관들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율이라고 보고 있고 지정학 리스크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또 환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장 이후 외국인의 수급은 어떻게 될까요?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꾸준하게 우리 시장을 살 것이라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빠져나갈 걸로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현재 서머랠리를 주도해주는 쪽, 외국인 쪽이 되겠고요. 오늘장도 양대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팔고 있어요. 외국인 소폭의 매도를 하고 있는데 또 바뀌었네요. 아까 제가 10시 시황할 때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 다시 매수 전환했었는데 또다시 매도 전환 장중에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서머랠리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 이후에 외국인의 동향들, 신상원 전문가는 빠져나갈 것으로 보시면서 빨간불을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 이정호 전문가, 노란불을 주셨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그냥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네. 모르겠고 외국인 수급은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대응해야 되는 지표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예상을 저는 안 되기 때문에 예상 자체를 이제 안 하고 있고 단지 그냥 달러화에 대한 예상만 해본다면 고점은 찍은 거 아닌가, 달러 인덱스는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보고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에 여기서 뭐 그 엄청난 매도가 나온다고 해도 엄청난 매도가 다시 재현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단지 우리 시장이 분명히 이제 그 올라가려면 외국인 수급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확인하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예, 원달러도 박스로 또 가는 거 아닌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최근에 고점 1,326원 선, 거기서 지금 박스거든요. 현재 1,306원 선 소폭의 오름세입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저도 약간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노란색으로 했고, 아까 했던 질문이 저는 좀 매력적이라서 우리나라 지수가 2,600까지 가려면 그거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님을 위한 질문. 네. 2,600선 회복의 필요 조건은 뭘까요? 이정호 전문가님. 저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뭐 대장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밑으로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가 못 가고 나머지 시장들은 잘 가고 있다. 이거를 지수로 어느 정도 환산했을 때는 거의 2,700까지도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는 2,500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2,600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섹터들의 반등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될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같은 추세는 다른 종목들이 너무 잘 가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의 바닥 잡기에 집중할지 아니면 종목별 장세에서 수익 나는 종목들 계속 찾아 나갈지. 자, 오늘 세 분의 강한 코멘트였고요. 이어서 오늘장의 또 종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한 녀석들의 지난 추천주 동향을 김민지 캐스터가 짚어드립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상황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죠. 어제 비가 정말 많이 내렸었는데요.
이로 인해 폭우로 인해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손해보험주가 오늘 장 초반 약세 보였습니다만 현대해상은 보합권에 다시 올라왔고 또 DB 손해보험도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은 어떻게 변화할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폭우에 영향을 받은 주들 또 있습니다. 바로 수해복구 관련주들인데요. 서울의 주요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또 지하철 운행 구간도 일부가 또 중단되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대란이 일어났었죠. 이에 수해복구 관련주로 뽑히는 유보텍과 Y엔텍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인선 ENT와 코엔텍도 장초반 급등했다가 지금은 음봉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밖에는 비가 내리지만 토마토 티켓 날씨는 오늘도 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로 티켓 획득하셨을지 강한 녀석들 티켓 획득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불변의 일이죠. 유세벽 전문가님 종목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최근 공연과 페스티벌 개최가 많아지면서 엔터주들이 강세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JYP는 3분기 신곡 발매와 더불어서 9월에 있을 미국 리퍼블릭 레코드와 함께하는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에 힘입어서 주가 상승 견인했습니다. 목표가 6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달성해 주셨고 최고가 6만 800원까지 올라가면서 티켓 한 장 획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세벽 전문가님 뒤를 바짝 쫓고 계신 이정우 전문가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종목 MK전자입니다. 음극재 관련주로 떠오르는 2차 전지주인데요. 네, 이정우 전문가님 MK전자 목표가 15,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최고가 12,850원까지 올라가면서 티켓 획득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1위를 달리고 계신 유세벽 전문가님 21장으로 1위 계속해서 달리고 계시고요. 이정우 전문가 17장으로 오늘은 유세벽 전문가와 나란히 티켓 획득해 주셔서 격차는 어제와 동일하게 4장 되겠습니다. 이어서 윤겸 전문가 13장, 신기수 전문가 8장, 늦게 합류하신 신상원 전문가님은 아직까지 티켓 미보유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티켓 오늘도 각각 한 장씩 이렇게 하면서 이정우 전문가와 유세벽 전문가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 MK전자 확인해 볼게요. 7월 14일 종목이고요. 본딩와이어 글로벌 1위 기업, 달러 강세 수혜주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12%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티켓 먼저 붙여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반도체 관련주를 되게 오랜만에 갖고 왔었는데 7월 14일 날 드렸는데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엄청 안 갑니다. 반도체.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따르는 종목들은 잘 가는데 네. 어떻게 보면 MK전자도 반도체 관련주로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잘 못 가는 부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다라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15,000원까지는 무리없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하지만 기간값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 차분한 종목들, 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MK전자는 지금 자리에서도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도 가능한 MK전자 수익률 12%로 티켓 획득했습니다. 이정우 전문가의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유세벽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티켓 획득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JYP 엔터테인먼트 지난 13일 종목이고요. 3분기에 모든 아티스트들이 컴백한다라는 모멘텀을 보셨죠? 12% 수익률인데요.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현재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끌어올렸다가 지금 좀 밀린 모습인데 58,000원의 주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동향을 보게 됐었을 때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5,000원 이탈만 안 한다라면 저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고점인 66,000원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신규 진입 관점으로는 분할 매수로 이렇게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록하고 있는 58,000원 이탈만 안 하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55,000원 이탈만 55,000원. 안 하면, 네네. 예, 그 가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제가 잘못 들었네요. 55,000원 지지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종목으로 오전장을 마무리할까요? 세 분의 강할 녀석들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대명에너지, 이정호 전문가 컴투스, 신기수 전문가 매드팩토입니다. 이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의 대명에너지, 풍력과 태양광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태양광하고 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발 설계, 조달, 시공 이런 운영 관리까지 토탈 이렇게 하는 그 해당 분야에선 국내 1위 신재생 에너지 업체인데요. 신규 상장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제가 이제 좀 살짝 시적인 표현을 썼지만 이 종목을 위해서 쓴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그 인플레 감축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그 수혜 기대감도 있으면서 이제 풍력과 태양광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대명에너지가 가장 최근에 이미 반응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가장 상한가를 그날 먼저 갔었어요. 제가 이제 항상 트레이딩 관점에서 명심하는 거는 상한가를 가더라도 그 섹터에서 가장 빠르게 가는 거, 그게 가장 힘이 강한 거라 보는데 상한가를 갔어도 신규 상장 때 재미를 못 본, 그러니까 초반에 그 고점, 요 매물대를 이제 막 다 소화하고 돌파하고 그런 가는 과정이라 보고 이 상한가 이후의 조정 과정을 지금 거치면서 다양한 이슈들, 그 미국의 그 인플레 감축법이 같이 맞물려지면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추천주로 가져왔고요. 요거는 지금 오늘 시장이 잠깐 흔들림이 나오니까 올라갈 때 쫓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 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로 보는데 신규로 지금 상장한 이 종목이 특성상 이런 것들이 한번 매물대를 소화하고 슈팅이 나오면 급등도 가능합니다. 또 물론 거래가 지금 조금씩 붙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너무 희망 고문 이거 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칙은 지켜주시면 좋겠는데 손절가는 17,600원 정도 잡고 여유 있게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일 미국 하원 통과를 하면서 다시 신재생 에너지주가 모멘텀을 받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12일 전에 만약에 시세가 나온다면 오늘도 시세가 좀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네. 이제 시장 상황 때문에 좀 밀렸지만 그 전에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목표가를 넘던 안 넘던 한 두 자릿수 만약에 시세가 나온다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뺍니다. 그럴 때는 예. 이슈가 나오기 전에 움직인다면 그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종목, 이 섹터가 움직일 때 가장 빠르고 강하게 움직였던 면모를 보였었던 대명에너지.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7,600원입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의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매드팩토,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예, 일단은 매드팩토는 하회 모멘텀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가깝게 지금 9월 달에 미국 아마켓 최장암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그 벡토서팁, 이 회사의 이제 그 파이프라인의 중심은 벡토서팁이 있습니다. 풀폭스하고 병용 임상 1비상 중간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이제 그 풀폭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항암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해가지고 최장암 쪽을 이제 공개할 예정이고요. 결과가 지금 잘 나온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11월 달에는 SITC 미국 면역 항암학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벡토서팁하고 오니바이드 이것도 이제 항암제고 여기서 이제 이것도 병용 결과 이제 공개인데 이건 지금 임상이 거의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상 진입이 될 거고 요번에 발표하는 건 임상 1비상입니다. 근데 이것도 결과가 좋아서 지금 이상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 것 같고요. 또 이제 벡토서팁이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암 쪽에 췌장암이나 대장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지금 이제 희귀 질환인 고륙종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임상 계획서를 IND를 FDA에다가 제출했습니다. 7월 달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좋은 부분을 좀 봐야 되겠고
또 이제 머크사 그러면 뭐 세계 굴지의 이제 제약사죠. 여기하고 지금 벡토서팁하고 머크사의 이제 그 키트루다 요게 이제 병행이 되는데 머크사에서 지금 키트루다를 무상 제공했어요. 이렇게 머크사에서 키트루다를 병용 요법하는데 무상 제공하는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좀 이제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대장암 쪽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올해나 내년 초에 이것도 이제 임상계획서가 이제 나갈 것 같아요. 지난 1월 달에 이제 급락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벡토서팁하고 키트루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건 대장암 쪽이고요. 이제 비소세포 폐암 쪽도 임상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임상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좀 부작용이 좀 있다는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임상이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벡토서팁하고는 그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이제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이제 다시 또 재신청을 할 거고요. 이것도 이제 모멘텀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현재 벡토서팁이 이제 FDA에서 희귀물질로 이제 그 지정이 되면서 계속 그쪽에도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신규 후보 물질이 아직까지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뭔진 모르지만 지금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 하반기 때. 근데 보통 신규 후보 물질을 공개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미 실험이 어느 정도 됐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모멘텀들도 있기 때문에 주가는 지난번에 이제 뭐 그 사고건으로 이제 뭐 사고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9월 하키 모멘텀을 타고 올라갑니다. 11월 하키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그 매수는 현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손절선은 29,000원 잡았는데 사실 손절 안 하셔도 돼요. 더 이제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로 4만 원. 2차 목표가는 저는 5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사실 손절 없어도 된다. 예. 매드팩토. 이 벡토서팁의 병용 인상이 많습니다. 9월, 11월 또 학회 모멘텀까지 보유한 종목으로 보고 있고 매수가는 현재가, 손절가는 29,000원, 목표가는 4만 원 선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호 전문가의 종목 컴투스죠? 네, 컴투스 갖고 왔습니다. 네. 다들 알다시피 뭐 어떻게 보면 서머너즈 성공 아레나가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캐시카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출시한 지 8년이나 됐는데 견조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이번 달에 신작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습니다. 네, 서머너즈 클로니클이라고 8월 15일 날 사전 다운로드를 진행하고 16일 날 국내 출시를 합니다. 이게 1매출이 2.8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11월 달에는 글로벌 버전까지도 출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C2X 코인과 P2E 게임이 어느 정도 이제는 게임 출시할 수 있는 기대감 위메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컴투스 관련해가지고 컴투스 홀딩스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코인 그리고 P2E 관련 게임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위메이드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좀 부담되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컴투스가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진입가 부분은 지금 현재가 부분에서 진입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99,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74,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 게임의 양대 산맥, 위메이드, 컴투스 그룹 이렇게 꼽아주고 있습니다. 컴투스 투자 포인트 받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99,000원, 손절가는 7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신상원 전문가의 공개 방송 일정이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4시 반부터 오늘 시장 이후에, 그러니까 장이 마감한 후에 볼만한 차트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조정 구간, 쉬는 구간이니까 좀 여유 있게 공부하면서 다음을 노리는 그런 무기가 될 만한 것들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을 위한 무기 함께 찾아보시고요.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양대 지수 0.2% 약보합권입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